거니까 일단은 제 공약이라든지 진행해왔던 것에 대한 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제4대 노동조합 임원으로 출마한 기호 2번 최인성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3대 노동조합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했던 일들이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4대 때는 뭘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블라인드라든지 기타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기호 1번에 대해서도 정책 공약을 해야 되지 사람에 대한 인신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달갑지 않아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부분은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KTR이라는 조직이 원장이 3년 동안 뭘 할 수 있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사권, 경영권 뭐든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그리고 원장이 본부장급 인사까지 다 관련을 하고 있죠. 그 권한에 대해서 아무도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단 하나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연컨대 3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사리사욕은 챙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여러분들하고 좀 반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수의 불행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아래직급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이 꼭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대 노동조합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겠습니다. 왜? KTR이 발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대 노동조합에서 계속 설문조사를 해놓은 결과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임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불만사항은 승진을 투명하게 시켜달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제? 본부한동으로 가고 그리고 승진하고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하면 책임이나 묻고 직위해제나 달리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해보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인사 승진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공평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인사평가제도 개선입니다. 이 평가제도 개선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단협 설명회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가 꼭 팀장, 본부장만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팀장, 본부장만 평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팀장, 본부장들이 계속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불만이 그거잖아요. 술 먹고 반란주 좀 잘 데려가고 이러면은 승진한다. 일 안 했는데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불만이잖아요.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팀원이 여러분들을 동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부 직원 30%에 외부 직원 70% 해서. 이 또한 지금 사측하고 인단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어 있냐면 다면평가, 동료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합의가 되어 있어요. 확대 시행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밑에 직급까지 확대 시행하자 사측에서는 아니다. 관리자, 팀장까지만 하자라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즉 KTR이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죠.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서 떼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노동조합 3대 돌아다니면서 딱 얻었던 건 하나였습니다. PT에서 10년 이상 외부 컨설팅 받으면서 진행했던 자료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이 관여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죠. 왜? 1000명이 넘는 조직입니다. 노조위원장 한다고 해서 저 정도의
짬밥이 가진 사람이 경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내려올 때마다 임기 3년밖에 안 되는 내려올 때마다 전임 원장 색깔 지우게 해서 저희들 뭡니까? KTR 마크 바꾸고 오방색 떼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까? 그거 떼는 순간 시험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서 색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문서는 몇 개입니까? 코러스 문서가. 왜 대도 안 하는데 힘을 쓰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책 1년 패고 나면은 1년 뒤에는 또 뭡니까? 레임더거죠. 그리고 또다시 또 원장은 또 바꿔요.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불이익 그리고 공평의 혜택을 위한 복지, 임금 정책에 대해서 단정하겠지만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에 대한 무소불이익은 누가 막아야 된다? 우리들이 추천한 우리 직원 중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이 노동이사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또 어디도 참여한다? 경영기획에도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재원이라든지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시행만 해야지만 평가 등급을 잘 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시험인증기관 협의회에서 공동투쟁선언문에 노동이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뭘 만들 거냐? 노동이사제 하면 이사회만 참여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무소불이익의 권력을 주면 안 되겠죠. 방법 1번 노동이사는 임기가 원장하고 동일하다. 원장이 연임하면 연임이다. 단 선출은 후보 2명까지 어디서 선출한다?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전 직원이 후보 추천하고 후보를 투표를 해서 다수표를 얻은 2인을 임원 추천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 2명 중에 1명의 선택은 누가 해라? 이사회에서 해라. 또한 투표를 받은 노동이사는 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투표해서 이 사람이 C라든지 D를 받으면 자동 임기사입니다. 자, 이처럼 강력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있으면 원장이 마크 바꾸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기에는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이사가 사측에 편에 서는 순간 불명예 제재죠. 직원이 평가를 해버릴 거니까, 아웃시켜버릴 거니까. 이 정책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서울시청 노동조합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기타 민주노총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또한 시험인증기관 협의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다른 단사 하나는 부원장 제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협업해야 되고요. 함께 노동조합끼리 힘을 맞서가지고 모아서 시험인증기관이 대정부 정책을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부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 불렀던 거 봤죠? 저희 솔직히 노회찬 10월달에 부르려고 했어요. 계약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 선거운동 같아서 안 했습니다. 원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산업자원부 국회의원들이겠죠. 왜? 산업자원부 장관을 깨버리면 우리 원장은 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좋아지고는 지금 조금만의 월급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다니는 이 직장이 제대로 발전해야지 임금도 오르고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고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노동이사제. 우리 손으로 뽑은 노동위원장 말고 우리 손으로 또 뽑은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하나를 더 만들자는 겁니다. 이 정책만큼은 꼭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연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나왔던 겁니다. 나머지 정책은 계속 저희들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단협의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느 정도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립기념일 2018년 7월 9일 날이 공휴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거 실무협상에서 일단은 뭘로 바꾸기로 했냐면 대통령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며칠이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안 했을 때 몰랐는데 9월 7일입니다. 이날 노조원만 특별 휴가로 해서 하루 단체 다 쉬면 안 된다고 해서 사측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게 개인 특별 휴가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평가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면평가는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욕물짓을 하나 더 하고 있었죠. 뭡니까? 2017년 제가 상반기 노조 설명회하면서 내 욕을 처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는 꼭 진행하고 싶다. 뭐야? 시험자 처우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측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시험수당, 위험수당 5만원은 정액 지급하고 시험자들한테 나머지 5급 이하 근무자에 한해서 언제? 평일 근무 시간을 5시간 연장시키라. 그거까지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임금을 어떻게 조율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사측에서 회계팀을 통해서 지금 임금 인상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하면 또 욕먹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지 않습니까? 출마하기 전에도 제 후배 울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나가는지도 알고 계셨었고 그리고 출마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설명에 계속 들어와신 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자 처우에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 사항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사항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3대 노동조합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정액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액자니까 사측하고 붙어보면 이거 안 했겠죠? 상급하고 뭐 1, 2급하고 했으면 얼마 날렸습니까? 지금 상급 노동조합 원들이 4.5%에서 최고 많이 받은 데는 12%입니다. 자연상승분 빼고요. 마이스트고는 지금 12%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노동조합이 강해지고 싶어서 민주노총 여러분들 손으로 투표를 해서 넘어갔고요. 그게 이제 발족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당직제 없애달라 해가지고 가천 당직제 없애달라. 여러분들 생일 받는 것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모바일 쿠폰은 또 바뀌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큰 것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소한 거는 찾아오시고 저 개인적으로 그 병가 찾아오셔가지고 바꿔드리는 거 많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으면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가왔고 3대 노동조합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때 동안 추진해왔던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믿어왔던 마지막 과제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박수 칠 때 떠나지 왜 나왔냐고. 좋죠. 저도 박수 칠 때 떠나는데. 근데 겁나서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제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것을 남의 손에 안 맡길 수 있는 안전장치만큼은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을 얼만큼 펴나갈 수 있는지 이 정책이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이 이번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만 노동인사제가 가능해요. 박근혜 정부 다시 보수 세력에 넘어가 버리면 미래가 다시 암울한 미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KTR이 발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나머지 지금 정책에 관한 이 부분은 노동자 게시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단협 협상 자료를 해서 설명에도 몇 번을 뿌렸지 않습니까? 노동이사제가 왜 필요하고 성과금이 왜 필요하고 기타 부분은 왜 해야 된다. 다 설명드렸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뭐 복지위에서 학위수양소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수익사업
직원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노동조합과 직원의 차이를 만들어 달라.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가천의 커피숍 자판기 운영권 뺏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상품권 하나를 더 나눠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단체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하든, 아니면 상조에, 여러분들 우리 상조에는 그 박스만 주잖아요. 노동조합은 그거의 전체적인 비용, 그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에서 250에서 270 듭니다. 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겠다.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나중에 조합원들하고 또 설문을 해야 되죠. 저 설문에 여러분들 이름이라든지 표시 전혀 안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벌써 소문이 났으면 벌써 뭐 카드라 통신이 날라왔을 거잖아요. 저 3대 노동조합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 무기명했지 절대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결과는 다 볼 수 있겠는데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노동조합 욕해도 올려놨잖아요. 노조위원장 씨가 술만 처먹고 다니고 이래도 게시판 전체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저 필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다 올립니다. 왜? 그거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노동조합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최진석입니다. 짧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 생활하셨겠죠.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 생활과 3대 노동조합이 뭐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고, 올바른 선택, 정확한 판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 공약에 관련된 설명은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